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자, 저번에 면접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자소서 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자소서에 대한 검색을 하시면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팁이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꿀팁!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인싸 담당자 채널이 좋더라고요. 저는 뭘 할 거냐면 그냥 제가 예전에 썼던 자소서들 있잖아요. 합격했던 자소서들을 짜깁기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는 블라인드로 진행이 돼요. 즉 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계속 다른 합격한 사람들 거를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자소서가 막 엄청 잘 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은 것도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통과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걸 보면서 제 거보다는 좀 더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목차부터 볼까요? 자, 지원 동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문제 해결 능력, 타인과의 협력, 희망, 직무와 비전, 추가사항.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지원 동기. 여러분, 그 글자 수는 최대한 꽉 채워 쓰는 게 좋아요.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꽉꽉 채워 쓰세요. 어려운 걸 너무 쉬운 것처럼 얘기하죠. 일단 볼게요. 사실 이거는 잘 쓴 건지를 모르겠어요. 요약하면 언제 관심을 갖게 됐니?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뭘 했니? 건설 경영 수업을 듣고 건설 산업과 타 산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참 너무 뻔한 얘기 같지 않나요? 자, 누구나 다 가는 설명회,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커리큘럼, 사실 타 사업과의 비교 이런 것도 다 그냥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다 그나마 이 밑에 건설업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게 그나마 좀 눈에 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노멀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다 돌려 쓰죠?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요약을 하면은 나는 이런 목표를 가졌고 너희 회사가 이런 걸 잘 하니까 나와 맞는 곳이라 판단을 했다. 같이 커가자.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프로그램 매니저 또 나왔죠. 자, 이 프로그램 매니저는 사실 저 건설 경영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제 CM까지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PGM이라는 게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인 PM과는 좀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컨스트럭션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가 모이면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거는 이제 구글에서 종합사업관리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이걸 왜 썼냐면 그 당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배운 것 중에서는 좀 강조해도 될 만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썼던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요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요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상무님이랑 같이 한번 술자리, 그러니까 회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재래식 산업 구조인 건설업을 좀 더 첨단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건설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직접 노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 제가 자소서에 썼던 내용이 상무님이 고민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요? 여러분한테 아이템 하나 드릴게요. 이 공장 건축에서 RC를 PC 구조로 하는 거, 여러분 그 PC를 쓰게 되면은 진짜 공사가 막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럼 공기도 절약되죠? 그리고 RC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철근 작업자들, 거푸집 작업자들, 타설 작업자들 있고 폼 해체도 해야 되고, PC 하면은 크레인 기사, 위에서 조립하는 사람, 아래에서 고리 걸어주는 사람, 끝! 얼마나 깔끔해요. 인원이 확 줄어들면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 공장 건축을 보시면 건물이 되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박스.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RC 같은 것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PC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못하고 있냐? 이 PC를 하려면요, 여러분 공사 도면이 적어도 공사하기 3개월 전에는 전기, 설비 포함해서 이렇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몰랐던 간섭이 생겨가지고 도면이 바뀌고, 아니면 막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을 더 넓혀야 돼서 도면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제시를 하시면
우리는 PC를 씀으로써 좀 더 많은 돈들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BIM 활성화를 통한 간섭사항 줄이기. 사실 뭐 여러분이 이제 완벽한 대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던지는 식으로 고민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 PGM에 대한 얘기를 안 썼네요. 뭐 그래도 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다음 내용은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사실 가족 얘기는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썼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셨으니까 뭐 득이 될 걸로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직무 관련해서 경험을 쓰시게 될 텐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아니면 해결을 못했다면 해결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걸 쓰시면 좋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이 앞에 어떻게 했다, 요건 사실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 더 줄여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막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이거를 명시해 주는 게 사실 더 좋았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딘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궁금하잖아요. 미리 알려주면 얘가 그래도 알고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야지라는 단어는 제가 현장에 있었다, 요거를 어필하려고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 단어라고. 아무튼 그래도 뭐 암이 나온다거나 뭐 납품지연, 석고보드 얼룩, 뭐 이런 거는 잘 넣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까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네, 앞부분만 조금 바뀌었네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 다음 것도 볼게요. 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문제 해결 능력. 내용은 이거예요. 물을 양동이로 날라서 채우니까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종이를 연결해서 간이 호수를 만들었다. 자, 앞에서부터 보면 건대에 있는, 요거는 뺐어도 됐네요. 위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문구가 있었을 텐데 제 능력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꼭 스터디를 참석해서 자소서 꼭 첨삭해주고 피드백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는 분명 나아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죠. 물을 어떻게 채우지? 종이 원통이 있네. 가능한가? 두꺼우니까 가능하겠다. 호스를 만들려면 칼로 잘라서 연결할 수 있게 하자. 문제 해결. 제목에도 나와 있죠. 경중은 없으나 해결 방안이 독창적이었는지에 유의하여 써라. 저는 이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내용이 보면은 불법 침입에 대한 얘기예요. 네,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 그래서 회사까지 찾아가서 받아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는 맞는데 지금 보니까 좀 위험하네요. 인성 부분이 걸렸을 것 같아. 어쨌든 이제 글을 첫 문단을 보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약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계약했었으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게 문장을 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썼는데 오히려 긴 게 이번엔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걸 보면 또 같은 내용이죠. 자, 글자만 7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첫 문단이 아까보다는 좀 잘 읽히는 것 같아요. 다만 키인 결제는 이제 키인이라고 이제 가로 열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랑은 다르게 뭐 직원인 척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훨씬 덜 불법 침입 같네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 타인과의 협력. 요거는 팀플했던 내용이네요. 첫 문장부터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깨달은 점을 쓰라 그랬는데 경험해 봤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지었어요. 아마 처음에 썼던 자소서 같아요. 여기도 봐요. 봐봐. 이 과천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이 과천 주민들에게 하면 되잖아요.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같은 목표가 있어서 우리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 다음 문단,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 팀원들이 잘 못했다. 뭐지? 결론은 팀원들을 잘 꾸려야 된다? 이건 정말 못 쓴 거네요. 깨달은 점이 있으면 깨닫고 그걸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현장 발령을 받으면 거의 1, 2년에 한 번씩 계속 팀원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팀원들이 안 좋아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건가? 딱 그런 의문이 드는 글이네요. 여기서 써야 됐던 내용은 팀원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자소서는 이거에서 점수가 까이고 다른 거에서 아마 좀 회복하지 않았나. 자, 요것도 같은 내용이죠. 극복 방안에 대해서 쓰라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요것도 경험 물어보는 건데 이게 디테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디테일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뭐 괜찮은데 디테일을 하면 뭐 입금가를 몇 %로 낮췄냐, 아니면 공실률이 몇 %였는데 이벤트 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축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됐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인 글이거든요, 디테일이 없다면. 자, 다음 이것도 굉장히 노멀한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다 겪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떻게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알고 보니 서로의 장점을 살리니까 효율이 더 좋더라, 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수동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방식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시간이 얼마가 단축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따라서 했더라도 그냥 한 거랑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내 의지가 들어가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주제 가볼게요. 희망, 직무와 비전. 요거는 심플하게 잘 쓴 것 같아요. 딱히 군더더기도 없고 그냥 글도 스무스하게 읽히고. 다음, 요거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도시 개발 무대에 올라가자고 해놓고서는 나는 건물 짓는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썼고, 마지막에 인공지능 분야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죠? 이게 소제목을 썼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써야죠. 차라리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미숙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이슈 요거 하나만 봐볼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알파고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상당히 인기였거든요. 저 말고도 같은 내용을 쓴 지원자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간결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네, 자소서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글을 쓰다가 막히면 다른 사람의 글도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그게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제 것도 보셨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안녕. 화이팅!